가족이라는 관계.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참으로 오묘합니다. 어린 시절 자식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부모에게 모두 이야기하고 부모의 말이라면 모두 믿고 따르지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자식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꿈꾸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며 둘 사이의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그렇게 자녀는 성장하고 사회생활도 시작하지요. 냉혹한 사회 속에서 자식들은 세상에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며 인생의 가르침을 하나둘 얻어갑니다.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때로는 사회에서 인생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이나 멘토를 찾으려 하기도 하지요.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인생의 지혜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을 바로 옆에 두고서 말이지요. 사실 이미 성장한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의 입장에서도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이유로 쉽지 않습니다. 시간적 여유 때문일 수도 있고 자식들의 어려움을 온전히 공감하기에는 젊은 시절의 모습을 이미 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뜻깊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전하는 메시지는 너무도 중요하고 많기에 몇 부분으로 나누어 리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작가는 정신과 의사로 활동 중인 한성희 선생님입니다. 책의 내용이 특별한 점이 바로 이 점인데요. 몇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며 지금 자식 세대들이 겪고 있을 고민과 심리적 갈등, 고통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점이지요. 내담자들과 상담하고 아지는 모습을 보아가며 자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 정확하게 파악하며 이 책을 쓰셨으리라 추측합니다. 그럼 책을 자세히 보며 우리 어머니가 딸에게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번 영상에서 다룰 1장에서는 자기애와 관련하여 세상에서 가장 아껴야 할 사람은 너 자신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책에서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아주 강렬한데요. 못된 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 수많은 역할들에 마주하게 되는데 이런 수많은 역할들을 모두 잘 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수많은 역할 속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 또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선택과 희생의 과정에서 누군가의 미움을 받으면 어쩌나 걱정이 되게 마련이지만 책에서는 이런 메시지로 그 걱정을 덜어줍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뭐든지 잘하려는 욕심을 버린 것이다. 건강한 자기애,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당신은 남의 사랑을 꼭 받아야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도 안 됩니다.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알게 될 모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이 결코 떠나지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러니 가끔 역할에 따른 의무감이 너를 짓누르고 세상이 희생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질 땐 차라리 남들한테 못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각오로 당당히 맞서거라. 우리는 모든 일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 가끔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다음으로는 눈물의 소중함에 대해 말해줍니다. 눈물은 약한 것이라는 잘못된 관념에 의해 어느 순간 우리는 눈물에 인색해졌는데요. 울고 싶을 땐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와의 상담 중에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내담자의 이야기를 하며 작가는 말합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조금만 덜 가혹했더라면, 울고 싶을 때는 좀 울어도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더라면 그처럼 한꺼번에 긴 시간 동안 엉엉 울 일은 없었을 텐데 참으로 안타까웠다. 30살이 되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무엇을 얼마나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만 셈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 견뎌낸 자신을 위로하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그 과정에서 눈물이 나면 기꺼이 울리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무엇을 이루었나 뿐 아니라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버텨낸 나 자신을 다독이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과정이 아닐까요? 언제나 강한 척할 필요는 없고 시종 일관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다른 이들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않으면 그뿐. 필요하면 울어라. 눈물샘이 다 마를 때까지. 다음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삽질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느 누구도 할 일을 앞에 두고 삽질이나 하며 손해보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삽질은 헛된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진짜 지식을 얻는 기회라고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음을.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삽질이 훗날 또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야.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난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을 배우면 결국에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눈앞의 결과와 상관없다고 삽질을 손해로만 생각하는 행동은 결국 우리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손실이 적은 선택지를 기다리느라 주저하거나 기회비용이라는 말에 움츠려들지 말자. 지금 마음껏 삽질해보고 퍼낸 흙으로 삶의 토양을 기름지게 가꿔 나가렴. 그렇게 해서 쌓인 경험이야말로 너만의 독특함이자 내 인생의 진정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젊은 시절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시도해보는 것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 일련의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삶의 재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자신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그만큼 많이 얻고 나에 대해 그만큼 깊게 알아갈 수 있는데 결과와 효율만을 추구하는 요즘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고 많이들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뿐이고 한 번뿐인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걸음 속도에 맞추어 나와 맞지 않는 길을 평생 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마음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돈도, 건강도, 사회적 지위도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매일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책에 쓰인 표현대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매일 상처를 받고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상처를 받으며 지쳐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책에서는 몸 건강 못지않게 마음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마음도 상처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마음을 보호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최적화하고 평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든 감정은 하나의 통로를 타고 흐르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겠다고 감정의 통로를 막아버리면 긍정적인 감정까지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보도록 하지요. 자기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자기 안에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수치심, 죄책감, 불안, 시기심 등이 올라와도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 당연하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게 사람이니까. 좀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 충분히 이해해. 하는 식으로 다독여줘야 한다. 이것이 정서적 여유이고 마음의 탄성이다. 저자는 마음에도 참을 수 있는 한계, 즉 임계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마음의 안정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유념해야 할 것을 설명합니다. 당연히 마음에도 임계점이 있다. 그 지점을 넘기면 폭탄이 터진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임계점을 높게 잡는 경향이 있구나. 이 정도는 괜찮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인다. 그러나 감기에 대비해 미리 비타민을 섭취하듯 마음도 힘들어지기 전에 미리 쉬어줄 필요가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힘들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예쁘고 멋있는 것들을 보러 다니라는 말이다. 웬 한가한 소리냐고? 아니다. 중간중간 조금씩 쉬어주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탄성을 유지하는 가성비 좋은 방법이다. 마음이야말로 크게 다치면 회복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맞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쳐본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한번 다친 마음을 회복하기는 몸을 다친 것보다 더 힘들지요. 저자는 마지막으로 힘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며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직되지 않고 부드러워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꽤나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과 거절하는 방법에 관한 부분인데요. 우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무능력으로 포장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분야, 다양한 지식이 넘쳐나는 환경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있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지요.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는 일에 너무 인색해지지 말자. 언젠가는 너 역시 누군가의 부탁에 기꺼이 응해야 할 날이 오기 마련이다. 나도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남에게 부담을 준다는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요? 이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거절이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이라는 두려움. 더 나아가면 자신이 비난당하고 거절당할 것을 염려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의 기분을 너무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비난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주변인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감정일 뿐이다. 그들의 감정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스스로를 가장 많이 아껴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지키기 위해 거절을 잘했으면 좋겠고 거절한 뒤에는 눈치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작당해서 나를 욕할 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놈들이 나를 욕한다고 해서 내가 훼손되는 게 아니고 니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거룩해지는 일 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겠다. 이와 같은 당당한 태도로 곤란한 부탁에 대해서는 나를 위해 거절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아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너를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만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책에서 계속 강조하듯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스스로인 거지요. 이번 장의 마지막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이루고 싶은 무언가를 이룰 수 없을 때 좌절감을 해소하는 방어 기제로 냉소를 택한다고 합니다. 여행 가서 뭐해? 고생만 할걸. 변호사 돼서 뭐해? 요즘은 변호사들도 실업자가 많다던데. 와 같이 말이지요. 이는 욕망의 대상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초라함을 감춰보려는 태도라고 하는데 냉소가 정말 무서운 점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을 이겨내려 노력한 사람은 언젠가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냉소로 무장한 사람은 그저 제자리만 맴돌 뿐이라는 점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일에 마주치면 당연히 부정적이 되기 쉽고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다음의 말을 명심하자고 합니다. 너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 그러니 너를 믿고 냉소가 너의 손을 잡으려고 할 때 과감히 뿌리쳤으면 좋겠다. 내 안의 회복 탄력성을 믿으면 웬만한 일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일로 여길 수 있게 된다. 사실
사람에게 죽고 사는 일 빼고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없다.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낸다면 세상은 분명 너의 편이 되어줄 것이다. 어려움에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세. 나를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려는 자세. 냉소보다는 우리를 더 발전적으로 이끌고 행복하게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것으로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의 첫 번째 리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책에서 강조하듯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념하시길 바라며 이번 리뷰를 마무리합니다.